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전히 또 야근을 하고, 야, 진짜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삶을 살아간 하루였습니다. 아, 왜 갑자기 요리를 하다가 밤에 웬 음악 해설을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지금 11시가 넘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너무 힘드니까 노래라도 한 곡 듣고 자자. 그럼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힘을 좀 얻고 자자. 이런 생각으로 진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이거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음악 리뷰, 곡 해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나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소개하는 음악들은 정말 제가 뭐 거의 진짜 수백 번 들은 음악들이고, 그렇게 수백 번을 들었음에도 질리지 않고, 이 음색이라든가 이 나에게 주는 어떤 그런 감정, 이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소개하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6시에 퇴근해서 7시에 집에 오면 맛있는 밥을 차려 먹고, 뭐 이런 나만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이런 글들도 좀 쓰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와, 진짜 집에 오면 11시가 넘는다라는 게, 그러고 이게 뭐 하루 걸러 하루도 아니고 매일같이 이러고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깝네요. 내가 문제인가 회사가 문제인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1996년에 나왔던 애니메이션입니다. 1996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뭐 거의 30년 전에 가깝다. 근데 이 작화와 내용, 그리고 어떤 그런 디테일이 거의 미친 그런 애니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오프닝들 그리고 OST들은 정말 거의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거의 뭐 이건 그냥 마스터피스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오늘 소개할 곡은 약속과 일하나이라는, 약속은 필요 없어 라는 어떤 그런 곡이고요. 이 곡은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카모토 마야라는 분이 부르는 곡입니다. 제가 그 먼저 번의 영상에서 이 사카모토 마야라는 분을 발탁한 사람이 누구냐, 물론 발탁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분을 이런 주연으로 올려놓은 분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칸노 요코라는 분이 계세요. 엄청난 작곡가이자 뭐 음악 어떤 뭐 컨설턴트이자 뭐 이런 분인데, 그분이 이 사카모토 마야라는 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그 유명한 곡들에 이 분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엄청 유명해진 어떤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ね愛したら誰もがこんな孤独になるよ。 음, 일단 되게 청량한 목소리죠. 약간 여고생의 목소리로 느껴지는데, 실제 이 에스카플로네라는 어떤 그런 애니메이션의 성우로 처음으로 발탁이 됐었고, 이 사카모토 마야라는 분이 이제 성우에 대해서 뭐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탁이 돼서 말 그대로 그 꾸밈 없는 목소리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노련함으로 이 성우를 하실 때 부른 그런 곡 또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이 본인이 타고난 그 목소리를 가지고 성우계에 입문을 해서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이분이죠.
내용은 에스카플로네를 보시면 됩니다. 에스카플로네 애니메이션은 뭐 지금은 거의 뭐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작화가 미쳤어요. 정말 디테일 거의 미쳤고요. 진짜 진짜 이런 상상. 일본은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해요. 어떤 로봇의 군대, 로봇에 이렇게 들어가서 뭐 로봇을 조정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물론 물리학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지만 어찌 됐건 이걸 이세계물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애니메이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세기말의 어떤 그런 종말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뭐 희망을 품게 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 왜냐하면 일본은 워낙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본에 계시는 분들의 감성 속에는 그런 어떤 종말 아니면 갑작스러운 어떤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심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니메이션들도 이런 이세계물이라고 하는 어떤 상당히 그로테스트하고 글루미한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뭐 그렇다고 이 에스카플로네가 이렇게 되게 글루미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상당히 밝고 신기하고 되게 중세 유럽 어떤 그런 느낌이 나는 어떤 그런 부분의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렇게 청량한 목소리로 물음표를 던지는, 그리고 보통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일본에서는 남자는 쓰지 않아요. 남자는 쓰지 않는 어떤 표현법, 그냥 얘 부르는 저기요 뭐 이런 느낌이 이제 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면, 사랑하면 누구라도 이렇게 고독하게 되나요? 참 철학적인 말이죠. 왜 사랑같이 아름다운 감정을 갖는 건데 왜 고독하다고 느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곡을 지금 이제 가사와 보컬이 상당히 어떤 리드하는 걸로 보이지만, 뒤에서는 오케스트라 같지만 오케스트라는 아닙니다. 이건 이제 컴퓨터로 만든 음악이고요.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하는데, 최대한 웅장하게 보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웅장한 소리를 내는 악기들을 동원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 OST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가사입니다. 이 가사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깊은 의미들,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여기도 보면 무엇이든지 둘은 빛내기 위해 반드시라는 어떤 그런 이런 가사를 갖고 있잖아요. 이 가사는 사실상은 뭔가 이렇게 되게 철학적이고 시적이죠. 시적인 부분이 많은데, 이 시기에 이런 애니메이션들은 이런 약간 뭔가 철학적인 의미를 담은 가사를 많이 쓰기도 했었어요. 곡 자체가 전개되는 부분이 상당히 반복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현란하고 뭐 어떤 그런 다양한 음색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누군가가, 이 보컬이죠, 사카모토 마야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주는 약간 배경음악 같은 느낌의 그런 음색을 가지고 연주가 되고 있고, 어떻게든 이게 컴퓨터 음악이라는 걸 되게 감추기 위해서 바이올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오래된 클래식 악기들의 음색을 넣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제 바이올린이 뒤에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연주를 해주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쿵 이런 거 다 전자음이에요. 전자음인데, 이 전자음이 사실상은 우리한테 들리기에는 되게 가볍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케스트라가 이 현악기나 관악기나 어떤 진짜 악기들이 내는 어떤 이런 소리들이 상당히 우리에게 무게감을 주거든요. 찐이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데, 사실 이런 전자음들은 뭐 그냥 컴퓨터로 그냥 간단하게 만들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전혀 그렇지 않고, 이
이런 것들을 만드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그 한음 한음을 따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보통 우리가 느껴지기에 좀 뭐 그냥 이거 컴퓨터가 만들었네 뭐 이렇게 느껴질 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노래와 이 작곡을 하신 분의 음색 이런 거를 컴퓨터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볼 수 있죠. 밑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는 아마도 그 더블 레코딩을 한 것 같아요. 아마 그냥 코러스가 아니라 사카모토 마야께서 이제 이 보컬 리딩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코러스 리딩까지 같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곡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죠. 보통 이렇게 부르는 곡, 그러니까 보컬이 위주가 되는 곡에서는 코러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컬이 계속해서 노래를 내지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이 코러스가 약간 빈 공간을 채워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화음을 내줘야 되는데 보컬이 뭐 여러 명일 수는 없잖아요. 이런 곡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의 목소리를 더블 레코딩을 해서 그 화음을 맞춰가는 것처럼 코러스를 넣기도 합니다. 지금 방금 쫙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저희 스네어 드럼을 이렇게 쫙 이렇게 치는 건데, 이 스네어 드럼을 막 치는 어떤 그런 느낌은 보통은 어떤 뭔가 열리는 느낌, 그러니까 문이 열리고 뭔가 내가 지금까지 어두웠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밝은 곳으로 나아갈 때 많이 쓰는데, 이런 소리는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해요.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뭔가 되게 느낌이 좋다. 스네어 드럼. 근데 저게 막 소리가 크잖아요. 그럼 되게 시끄럽게 들립니다. 실질적으로 밴드 연주나 뭐 이런 부분에서 스네어 드럼을 치시는 그 연주가가 너무 크게 오버해서 좀 드러내기 시작하면은 다른 소리가 다 이게 묻혀버려요. 예, 근데 이 곡에서는 명확하게 뭔가 열어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도 드르르르 이렇게 해서 이제 바이올린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뒷받침을 딱 해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 곡에서 잠깐의 보컬의 빈틈에서 누군가가 또 주인공이 돼줘야 되는데 그 빈 공간을 채워주는 악기가 이제 바이올린이 오면서, 그렇다고 엄청 큰 소리로 오는 게 아니라 이 빈 공간을 딱 채워줄 이 사카모토 마야라는 분의 목소리에 어울리는 그런 바이올린이 중간중간에 등장하면서 이 곡을 조금 더 이게 빈 공간이 없게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사실 이 곡을 뭐 악기만으로도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보컬이 딱 봐도 완숙되지 않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약간 튀는 목소리도 나오고 약간 중간중간에 그 호흡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약간의 이렇게 허스키한 느낌도 나고 뭐 이런 부분. 근데 이거를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인이라면 충분히 의도했을 수도 있다. 왜냐면 지금 여기서 그 사카모토 마야가 이렇게 하는 그 주인공은 여고생이에요. 여고생 되게 이렇게 다 싫고 난 모르겠고 막 이러는 그런 여고생인데, 그런 여고생이 너무 완벽하다. 오히려 이상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어떤 빈틈들을 일부러 좀 보여주고 노출하려고 애쓴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런 거 좋죠. 이거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식의 어떤 그런 파이프, 그 뭐라 그러더라,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파이프에서 나오는 그 소리, 그리고 척척척은 이제 군단들, 그 우리 저기 군인들 이렇게 군홧발 소리죠. 근데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제 그런 느낌이 나와요. 여기는 막 다 군대에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런 느낌을 이 곡에다가 표현했다라는 부분은 어떤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떤 느낌을 살리고자 했다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지금 이제 1절과 2절이 끝나고 중간에 잠깐의 어떤 그런 빈 공간이 하면서 반전을 노릴 거고, 또 똑같은 반복이 나오고 끝에쯤 당연히 다른 음색으로 이 곡을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1절, 2절, 뭐 간주, 3절 이런 느낌인데, 지금은 이제 간주가 시작되는 느낌에서 전혀 다른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어떤 군홧발 소리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삽입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돌비 사운드로 들으시면은 이 군홧발 소리가 그냥 가운데 센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레프트, 라이트, 센터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뭐 왼쪽에 찍고 오른쪽에 찍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큰 광장, 광장에서 그 엄청나게 많은 수의 군인들이 군화 소리를 확 내면은 이게 그 소리가 사방천지로 울려가지고 벽을 타고 건물을 타고 해서 이렇게 메아리처럼 돕니다. 그걸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안 들으면 모르는데, 이 엄청나게 큰 광장에서 뭐 벽 같은 걸로 둘러싸여 있는 광장일 텐데, 여기서 군화 소리가 탁 나면 메아리가 촥촥 쳐서 이제 한 번만 팍 차죠. 촥촥촥 이런 느낌으로 되는 거죠. 그 느낌을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1996년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죠. 지금 이제 사카모토 마야 님이 시예요. 시고, 아주 어릴 때, 제가 알기로 이때가 진짜 고등학생일 때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되게 어릴 때로 알고 있고, 데뷔를 이걸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대단하죠. 대단하고, 이렇게 큰 애니메이션, 장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으로 발탁된다라는 것 자체도 워낙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절, 2절, 간주 3절 요런 느낌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컬 혼자 곡을 리드하는 어떤 그런 파트, 이런 섹션이 이때 당시에 애니에서는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 우리나라 뭐 일반적인 가요도 그랬고 뭐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컬의 느낌을 살려주는, 보컬 입장에서는 제일 어렵지만 본인이 이걸 잘하면 제일 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여기서도 보면 이제 뒤에 엄청 밴드들이 있죠. 이 밴드들의 곡인데, 사실상은 이 지금 듣고 계신 이 소리들은 이 밴드의 소리가 아니에요. 밴드의 소리가 아니고, 여기는 그냥 이제 아마 뭐 콘서트장을 이제 촬영한 어떤 걸 여기다 입힌 것 같고, 이 영상을 편집하신 분이 여기다가 입힌 것 같은데, 어찌됐건 실질적으로 이런 밴드가 연주를 하는 것들이 맞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음악 자체는 OST 의 음악이 입혀져 있는 거고, 실제 이렇게 콘서트 하면서 부른 곡도 있습니다. 이 똑같은 곡을, 약속과 이라나이와 이 곡을 이렇게 밴드로 해가지고 부르는 어떤 그런 영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전혀 다른 또 느낌이 납니다. 근데 확실히 이 애니메이션이 훨씬 더 풍부하긴 해요. 보통은 이 다까라라는 음색을 이제 부를 때 보통은 바이브레이션을 넣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깔끔한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표현하려고 막 했을 텐데, 정말 지금은 말 그대로 그냥 여고생이 말하는, 여고생이
노래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수함이 오히려 더 매력을 어필할 수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부터 또 이제 확 열리면서 이제 엔딩 크레딧 만드는 것처럼 쫙 이렇게 뭔가를 설명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제 웅장하게 나올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보통 마지막에 이제 이 웅장함을 주고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시작하기 전에 사실 이 곡은 지금까지 쭉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되게 반복적이에요. 상당히 반복적이고 보통 그한 3개에서 4개 섹션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음악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가사는 좀 다르고 뭐 그런 부분으로 이제 OST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반복적이지만 음색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싫어할 이유는 없죠.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겠죠. 마지막에는 약간 전자음에 대한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드네요. 이게 굳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뭐 이렇게 별이 반짝반짝 있는 이렇게 뭐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이거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소리네 이런 느낌 조금 더 강하죠. 뭐 아쉽지만 그래도 이때 당시 1996년입니다. 이 1996년은 우리 핸드폰 폴더폰 쓰던 그런 시절이에요. 폴더폰도 안 나왔을 시절일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 같은 건 없었을 그런 시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런 노래와 이런 영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곡은 마쳐지게 되고요. 이 곡을 정말 풀로 들으면 너무너무 괜찮은 곡이고, 사실상은 상당히 뭔가 몽환적인 느낌을 많이 내려고 했던 곡이고, 결국 이 곡은 사카모토 마에가 다 했다, 이런 느낌도 드는 어떤 그런 곡입니다. 근데 그냥 저녁에 그냥 조깅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천천히 걸으면서 듣기에 너무너무 좋은 곡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사가 상당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OST다 라고 소개를 좀 드리고, 웬 야밤에 맨날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 노래나 뭐 일반 노래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러냐.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빨리 끝나야 이 야근이 끝나고 나만의 시간이 좀 있어야 뭐 다른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뭐라도 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정말 조금 남아있는 그 힘을 끌어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밤이긴 한데 너무 힘든 밤이네요. 고맙습니다.